안녕하세요. 저는 소망 소사이어티 웰 에이징 코치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웰 에이징 프로젝트 중 병원에서 퇴원 후 자립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내기란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제약이나 인지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경험하면서 본인의 집에서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웰 에이징 프로젝트의 목적은 살던 집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오래 생활하기입니다. 퇴원 후 자립생활, 학습 목표는 퇴원 후 가정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원 후 요양이나 회복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옵션이 무엇인지, 또한 퇴원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도 미리 파악하고요. 개인 비상 연락처 및 자원 목록 만들기입니다.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원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입원 중이나 아니면 퇴원 후에는 몸이 더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노인들의 경우 퇴원 후 바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입원한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입원을 대비하려면 일단은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비상연락처 카드 같은 게 집안에 잘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혹은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을 누군가 대신 돌봐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려동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서 납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편물, 신문 이런 거를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또한 만약에 우편으로 약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원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아마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분은 혹시 퇴원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입원 후에 어디서 치료를 받고 싶으신지요? 그러니까 입원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때로는 의사가 아직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 전문 요양시설이나 단기 재활시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을 방문하거나 입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요양시설을 택해야 될지 한번 고려를 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시설 같은 곳을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에 우리가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제공하고 있는지, 직원과 환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보험이 이 치료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하는지 전부 알아야겠죠. 입원 후에 이제 재활이 필요할 텐데 재활 치료 선택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외래 진료와 가정 방문 물리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집에 퇴원 후 집으로 퇴원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외래 운동 치료실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 2 내지 3회, 한 번에 한 1시간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정 내 물리치료는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경우, 라이드가 없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가정으로 그 물리치료사가 방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급성 재활치료와 준급성 재활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둘 다 숙박시설에 있어야 되는데요. 급성 재활은 재활병원에서 하게 되고 준급성 재활은 전문 간호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성 재활과 준급성 재활은 어디서 진행이 되며 이걸 뭘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퇴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급성 재활이나 또는 중급성 재활 시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두 재활의 큰 차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강도입니다. 그래서 준급성 재활인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치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머무는데, 입원 기간은 이제 몇 주 아니면 단기 기간으로 주로 하고요. 숙박을 하는 거죠. 숙박을 하고 어떤 종류의 장비가 필요하냐면 그곳에 있는 그 체육관에서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공, 아령 등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냐요?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급성 재활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선택을 하는데요. 주로 재활 전문 병원에서 하게 되고 이 치료는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하는 치료죠. 네, 메디케어 비용 부담합니까? 네, 자격이 되면 부담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의사가 판단하기에 집에서 물리치료도 외래나 가정 내 물리치료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외래 물리치료를 하거나 가정 내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 물리치료와 가정 내 물리치료의 차이는 교통편입니다. 스스로 교통편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래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치료사가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래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있는 체육관에서 하게 되고 러닝머신 거기 체육관에 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실내 자전거, 아령 등 사용하게 되고 주 2 내지 3회 경우에 따라 1시간 내지는 그 이하로 진행이 되고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자격이 되면 부담한다고 합니다. 가정 내 물리치료는 이제 집에서 하게 되고요.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장비가 좀 다르겠죠. 소규모 장비가 필요한데 밴드라던가 볼 아니면 아령 이런 정도의 소규모 장비를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주 2 내지 3회 1시간 이하.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보험회사에서 자격이 되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움직임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갈 때 운전할 다리 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일상적인 일에 이제 혼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장을 보거나 식사 준비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피로해지거나 도움 없이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병원과 재활센터에서는 기과 계획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력이 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사회복지사나 케어 매니저, 퇴원계획 담당자가 재활시설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다음 단계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 돕는 이가 없을 때는 그 유료 장기 돌봄 제공자를 기관을 통해서 고용한다든지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메디케어에서 집에 방문하는 건강관리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본인의 보험과 상황에 따라서 그 퇴원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케어 매니저 등이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집에서 어떤 돌봄 선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긴급 연락처 카드 주로 냉장고에 많이 붙여놓으시죠. 주치 아니면 그런 주치나 이멀전시 컨택 퍼슨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시는데 그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혹시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양시설 같은 경우 내가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요양시설로 가야 되는 경우 그 요양시설이 어디인지 방문도 해야 되고 그 시설을 미리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약국을 사용하는지 또한 집에서 치료를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어쩌면 또 의료 장비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휠체어나 아니면 워커, 지팡이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어디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2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 공유해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사전 의료 지시서 워크숍 및 세미나, 치매 및 치매 간병 워크숍 및 세미나, 또한 치매 돌봄 수업,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그룹도 있고
기업 관리 서비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주간 사회 프로그램을 곧 제공 예정인데 저희 소망 소사이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웰에이징 프로젝트 영상은 커뮤니티 케어 코어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